안녕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얘기 말고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그 다음에 사주 명리나 지역에 관한 얘기는 되도록 제가 좀 안 하려 했거든요. 근데 요즘 돌아가는 추세가 너무 저도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답답해가지고 왜 뭐랄까 히틀러나 히물러 같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주사파들이 떠드는 거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착시 현상을 당해 가지고 지금 딱 앞에 나타난 현상만 보고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좀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가올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거나 안보적으로 이렇게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기회가 내년 4월 총선이 되면 내년 4월 15일달 총선이 되면 지금의 주사파 대통령이나 그 밑에 딸거지들이 하는 세력이 정권 교체를 돼가지고 빨리 문재인이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탄핵이 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지난 동영상에도 올렸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도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문재인과 황교안 사주를 비교하면서 내년 총선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잘해야 6대4 되고 아니면은 5.5대 4.5대 이렇게 돼가지고선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 쪽에 보수 세력이 한 6으로 가고 저기들은 4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50% 살짝 넘는 수준에서 지금의 보수파가 잡고 나머지는 이제 민주당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 세력이 잡겠다 이제 이런 식의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이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팍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경제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수 쪽으로 이렇게 그래도 보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한국당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는 있어가지고 제가 왜 6대4나 5.5대 4.5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제대로 살려 그러면은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려 그러면은 이 문통이 빨리 탄핵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탄핵이 되려면 내년 4월 총선 때 이렇게 해가지고선 내년 한 5월, 6월 달에 이게 탄핵이 이루어져가지고 문통이 이제 옷을 벗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동영상 올린 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추세나 문재인 사주나 황교안 사주를 비교해가지고 내년 총선 예측한 걸 봐서도 탄핵선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길거리 유튜브에 보면은 길거리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해가지고선 막 이렇게 나온 게 많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 전라도 쪽에서만 한 5% 66%의 지지율이 나오지만 거의 30%도 넘는 데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은 데는 한 10몇 % 정도밖에 지지율이 그거밖에 안 나오고 이제 잘한다 지지율이.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한 60% 50% 이상 60%가 이렇게 되는 식의 이렇게 길거리 조사 유튜브에 들어가면 길거리 조사 이렇게 치면 이게 나와요. 거기서 보면은 그게 이제 지지율의 추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내가 얼핏 얘기했지만은 20% 후반이 하는 것이 지지율이고 하는데, 그러니까 좋게 봐서 3대7이 지지 여론이거든요. 3대7이 지지 여론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3분의 2가 이게 3대7이면은 70%가 되니까는
그 탄핵 저지른 3분의 2가 이게 당연히 넘죠. 지지율 쪽으로 가서 보면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그 동영상에도 올리면서도 뭐냐면 내년 총선 예측해서 보면은 이 3분의 2가 넘어야 되니까 300 국회의원 중에 200석 이상이 보수적인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이쪽이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이 뭘 하냐면은 저기에요.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지금의 이렇게 반 일본 문화, 그러니까 반 일본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몰아가니까 그냥 그 본질적인 거는 그것이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일본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불면당하고 되게 여기에 반대로만 이렇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그 밑에 주사파들이 하는 그 노름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뭐 얼마 전에는 50%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본질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다짝다짝 자기 필요한 것만 받아가지고선 이렇게 자 기분에 내키는 거. 그냥 나한테 돈 생기고 자기 이익에 생기는 것만 다짝다짝 이렇게 하고 내 자식이나 내 미래나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항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인간들이란 특히 한국 사람들이란 아니 인간들이라는 게 아니고 다 인간들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국제 정세나 경제가 막 묵자발되고 한 거는요. 이 트럼프 때문에 그래. 트럼프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백인 중에서도 이게 복음주의자들을 위해 가지고선 저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태인들 그 위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복음주의자 같은 경우는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 빌리 그레엄 목사라든가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이 복음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백인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에 거기 지지율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게 댓글 오는 건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하냐면 이게 백인 우월주의 해가지고 트럼프에 대해서 약간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트럼펫이라 가지고 마지막 나팔을 부는 뭐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식의 나한테 댓글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요 이게 마귀한테 조종당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하면 그 새끼도 지옥 새끼예요. 지옥 새끼라고. 그런 새끼가 지금 우리 전 세계 경제를 다 뒤집어 엎어놓은 거죠. 그냥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에 어떤 이런 일을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마귀가 들었을 때 거기에 딱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쓰듯이 마귀도 그 마귀 종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문통이나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요런 새끼들이에요. 이게 다 마귀의 종이들입니다. 마귀의 종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꾸 인간들을 이렇게 멸망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세 나타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동영상에 브레드 TV라고 그 유태인하고 이제 종교 방송을 많이 하는 거기에서는 뭐냐면은 지금이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고서 말세가 가까워졌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으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이 개입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제가 동영상에서 경제안전문서에서 올린 것도 있는데 그걸 참조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조짐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경제가 지금 뭐 자기 이제 국가 이기주의 쪽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오로지 자기 재선의 표만 위해서 그냥 막 얘기하고 국가 전체적인 나라 전 세계 전체적인 경제나 어떤 이렇게 윈윈하면서 다 잘 살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다 국가 이기 쪽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 가장 큰 원흉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문통도 이 주사파. 주사파는 주체 사상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우리끼리 이것만 따지는 게 주사파예요. 이게 문통도 그렇죠. 그런 걸 주사파의 가장 그 오리지널이 김정은입니다. 근데 주사파는 이게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나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만 뭉쳐서 살고 그 바깥에 있는 놈들은 다 개돼지 취급하는 게 주사파 사상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끝이 없고 하는데 내년 총선에서 꼭 3분의 2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 200명 이상이 당선이 돼야만 탄핵이 돼가지고 문통을 탄핵을 시켜야만이 그 주사파 정치해가지고 지금의 우리나라에 이제 안보나 경제가 좀 이렇게 제대로 돼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의 이 안보나 경제 상황이 되게 눈에 보이게끔 탁탁나게 안 좋게 엮어지면서도 이 뭐냐면은 이게 문빨은 이거 남자를 얘기고 달창들이라 그러죠. 이건 우짜라고 하는 동영상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게 저기 하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 3대 7 이상으로 요놈들이 겉으로는 문재인 반대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도 막상 투표할 때는 요놈들이 뭐냐면은 그래도 문재인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탄핵적이 하는데 그 300명이 200석이 3분의 2가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싶냐면은 저걸 이렇게 그 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우습게 보는 것도 이렇게 좀 문제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이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혐오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65년대에 다 해결됐던 건데 왜 자꾸 들춰내가지고 그걸 문제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 그걸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 되게 안 좋게 본답니다. 그래가지고선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은 않지만 되게 무서운 민족이에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도 절대 일본을 절대로 우습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쪽발이 그러면서 되게 우습게 보죠. 이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하는 그 여자분이 얘기를 딱 하는데 일본은 전쟁에서 철저히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 철저히 망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은근히 그런 게 있답니다. 나라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발적으로 쫓아간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싸우고 막 반대하고 그런 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는 조용히 이렇게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지금에 가지고 아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 백색 국가에서 적용 빼버리고 그다음에 점점 이렇게 한국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반대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아베가 뜻만 비치면요. 그 밑에 온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간답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의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공병호 TV 거기서 나오는 거 뭐냐면 지금 슬슬 일본하고 거래하던 한국 업체들이 슬슬 일본에서 거래 끊자고 온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묵사발사 죽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그게 있어요. 일본 우습게 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 경제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삼성 반도체하고 한일 반도체만 이렇게 꼬르륵 이렇게 저기 되면은요 정말 해먹고 살 게 없는 나라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제가 이제 이재용 사주를 봐야지 이재용이 미래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는 이재용이나 이 갑자일주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게 부도나눔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경자 신축 이렇게 넘어가고 이민 이렇게 넘어가는데 2022년도 되면은요
저기 그 삼성 반도체가요. 그 일본이나 중국에서 이 반도체 기술이 이렇게 쫓아와 가지고 삼성 반도체가 옛날 우리 그 작년 재작년쯤에 해먹은 식으로 이렇게 거의 독과점식으로 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가는 것이 딱 나타납니다. 이재용 이사주부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승승장구 잘 나가던 것이 좀 갑불 꺾입니다. 꺾여요. 그것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갑작으로 보거나 문재인 사주를 보거나 이거 봤을 때 우리나라는 8월 8일 양력 8월 8일 이후부터는 되게 부도나고 어렵게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쉽게 말하면 부도나는 운이에요. 8월 달이 부도나는 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업 버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부도나는 운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로 또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얼핏 얘기했는데 경자년에 내년에 주요캐는요 택수곤입니다. 이거 주역책을 좀 봤다는 사람은 택수곤이 뭔지 아시면 될 거예요. 상당히 곤란받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주역은 우리나라만 상관되는 것이나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그 상관되는 그런 식의 운행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상당히 곤란을 받는 그런 쾌입니다. 주역계에서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오늘도 미사일 2방 쏘고 뭐 얼마 전에도 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설마 그래요. 설마 김정은이가 우리한테 그 미사일 쏘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이건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건 그 모든 일은 이렇게 그 상당히 이렇게 그 뭐야 튼튼하게 해놔야만이 그게 안전한 건데. 한국 사람들은 설마 그래요. 그래가지고도 문재인이가 지금 김정은 얼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은 오로지 그랬어요. 그냥 나만의 이 문재인은 아주 제껴놨습니다. 이게 발끝에 때 맞지도 않고 제껴놨고요. 뭐였냐면 이제 트럼프하고만 붙어가지고 트럼프도 지금 슬슬 이렇게 이제 그 뭐야 SBS는 잠수함 그 짓는 거 이렇게 그 나타내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경제제재를 풀지 않으면은요, 그냥 제가 이제 지난 동영상에 했지만 괌 쪽으로 막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쏠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나 이렇게 문제가 나죠.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한번 붙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란의 그 우라늄 그 처리하는 거를 그냥 까부술 것 같아요.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시리아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은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재선에 그냥 꼬르륵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점점 불리한 쪽에 가면요 시진핑이도 딱 돕니다. 딱 돌아와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 지금 무산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자기 재선만 위해 가지고 요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시진핑이나 그것도 문제가 좀 있고 저기 한 거죠. 그러니까는 시진핑이도 그렇고 김정은이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이놈이 재선이 될까 안 될까 재고 있는 거죠. 그럼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대로 확 돌게끔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주사파들이 내년 총선에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몰락해가지고 문통이 탄핵이 돼야만이 빨리 선거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막는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문빨과 달창들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여자들이 이렇게 저기죠. 문빨은 그냥 이게 문재인 이게 빨아먹고 사는 그런 놈들이고 달창은 닳고 다는 청년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게 전상과 본질이 있는데 전상에서 이렇게 추구하면서 쭉 가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한 번 생각하면 다 알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지정의가 있죠. 그러면 이성과 감성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반대 프레임을 막 이렇게 불매운동하고 그 프레임은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그거에 그냥
사람들은 이게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게 뭐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1965년도에 다 배상을 끝났고, 내가 알기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뭐야 6천 몇 억을 해가지고선 7만 몇 명 해가지고 강제징용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상을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 있고 가지고 일본한테 저기 했고 위안부 문제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한국 사람들은 위안부 그러면은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그 종군 위안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제가 보기엔 자의반 타의반 돈 벌기 위해서 간 여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펜앤마이크의 그 정기필 그 사람이 정기재 그 사람도 그 얘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돈 벌고 있다 강제징용을 이렇게 갔고 밀항하면서도 갔답니다. 밀항하면서 가가지고 강제징용을 말은 강제징용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침탈했으니까는 자기들 돈 벌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러면서 돈 벌겠다면서 그냥 밀항에서 가가지고선 이런 것이 강제징용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냥 위안부를 가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쉽게 말하자면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생처녀를 그냥 납치해가지고 거기를 위안부 시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요. 일본에서는 뭐냐면은 끌려온 사람도 간혹 있었겠죠. 끌려온 여자도 있고 이제 전쟁 포로도 있어가지고 그런 게도 있었겠지만 거기 쉽게 말하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가서 한 여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 펜앤마이크에서 그 정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럴 거야 그랬어요. 근데 너무 획일적으로 몰아만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의 이자면은 이성과 감성이 우리나라는 지금 문바라고 달창되는 이 감성 쪽으로 많이 치우쳤죠. 그러니까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이 감성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문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달창들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하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인지하면서 지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성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성을 딱 하면은 아 이건 이거구나. 그래서 감성적으로만 나가가지고선 그 불면도한데 일본 불면도한데 이런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들은 현상에만 의존해도 이것만 보고 이거 판단하려고 이게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영혼 육해가지고 영적인 존재에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요. 이게 가장 인간적인 기능으로 나타나는 게 양심이라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과 영을 다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 다음에 겸손함을 줍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나면은 성령받아 영적으로 딱 깨어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그다음에 인간 사이에 겸손함을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한테 자기 성실하게 되어오면서 겸손하게 이렇게 살게끔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현명하고 총명하고 겸손한 사람만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추구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사람이 특징이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본질을 봅니다. 본질을 보고 그 다음에서 앞을 딱 내다보고 일의 사필 규정에 통찰 능력을 주게끔 영의 속성이 그걸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뭐가 있냐면 이게 마귀는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막아버리면서 이렇게 동물처럼 생각하게 만들면서 뭐냐면은 이 본능에 의지한 감성 의지로만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든 상황 처지를 보면은 상당히 쉽지 않고 일본하고 붙어야 할 저기가 아닌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잘못 판결한 건데 이렇게 알고 나면은 불면당하거나 지금 주사파 이 문통들이 얘기하는 거를 일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식의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단짝 끼면 누가 한다면 뭐 한다 그래가지고 확 몰려가는 그런 식에 있죠. 그러니까 눈과 귀를 막고선 그냥 뭉터기로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쉽게 저기 하는 거죠. 근데 이 눈과 귀를 막고 하면서도 이게 동물처럼 살아가는데 왜 그 사람들이 동물처럼 살아가면서도 그래도 인간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고 하냐면은 인간이라는 사회에서는 사회 규범과 법과 도덕, 예의 등이 이렇게 전승돼서 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막을 때. 그런 것들이 해가지고 절제돼 가지고선 그 사회적인 질서나 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하면은 그냥 깜빵을 간다든가 이제 그 죄를 이렇게 지면은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처벌을 받게끔 된다는 거.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사회 규범적인 나온 것이 그 양심이나 영의 틀에 의해 가지고 지배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예의도덕이 절제되는데 거의 예외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뭔지 아십니까? 웃대가리들을 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요 대부분 짐이 곧 국가다. 그 옛날에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그놈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놈들 내가 짐이 곧 뭐 국가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놈들은 쉽게 말하면 집 꼴리는 대로 해버려요. 전형적인 우리나라 그 주사파 문통,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집 꼴리는 대로 했죠. 옛날 김정은이 김일성이요. 아이고 이놈들은요. 그럼 뭐 이게 얘기 안 하면 다 할 거. 그 다음에 히틀러 이런 것들은 지가 신이다는 식으로 지 꼴리는 대로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이거요. 이놈이 지금요 원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뒤죽박죽된 거 이거 자체는요 이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 때도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펴주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복음지자 뭐 옛날에 빌리그레엄 마틴 루터킹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이념적으로 가거나 어떤 사상적으로 믿음이 딱 가면은요 그건 마귀한테 일단 잡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는 어떤 이렇게 사상적이나 교리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 낮아지면서 남을 위해서 살고 다 같이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돼 있지 어떤 게 그 집단 이기주의처럼 집단지 단체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트럼프, 목택동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얘기할 거 없죠. 그러니까는 지미고 국구다 이렇게 보면 이게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이놈들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자는 건요 인간은 영이 있다는 것이 아니니까 동물하고 같다는 식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죽이고 뭐고 해야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 그것이 그냥 김정은이고 못됐던 스타일이죠. 지금 문통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놈들. 이게 다 마귀의 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요 요런 놈들은요 다 마귀의 종자들입니다. 마귀한테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종자들이에요. 다 지역 새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는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장사나 사업을 직접 해보지 않았으면 현 한국의 경제의식을 모릅니다. 지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전에 내가 그 식당 이런 집에 갔더니 옛날부터 손님이 확 줄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산이라고 하는데도 여기도 이렇게 막 이렇게 문 닫는 음식점이 많고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이제 동부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외에는 한 그 주 거리 위에 그 바깥에 이렇게 딱 나가면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장사가 안 된다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영업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는데 그거를 이 웃사람들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자꾸 뭐 재벌 뭐 틀이 자꾸 돈 있는 사람 모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다 이제 외국으로만 나갈라 그러고 장사 안 되니까 돈 가지고 있고 뭐 하려고 하질 않죠. 그러니까는 나라가 경제가 되게 이제 안 좋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사나 사업을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의 의기의식을 몰라요.
이게 주사파들이고 이게 변호사나 했다 그래가지고 정치만 했다 이런 놈들은요 절대로 지금 한국의 경제의식을 몰라요. 경제의식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시간 때우면 그냥 돈이 나오죠. 그냥 대충 시간 때우면 그냥 대충 적당주의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이면은 나는 너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의 이 자리에 올랐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뭐 저기 하면 공부 못했던 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깔보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뭐냐면은 그냥 너는 뭐 나보다 좀 못난 놈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하는 거지 공무원들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대충 해도 한 달 되면 꼬박 돈 나오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나 월급쟁이 했던 사람은 실적이 없으면요 절대로 월급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게 이제 개인 기업이나 이 대기업이나 이 기업체의 그 생리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업체는 그거죠. 근데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를 모르죠. 특히 거기서 뭐냐면 여기서 그냥 돈나 의식하고 여기서 국회의원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갔죠. 쉽게 말하면 국민 세금을 걷어놓은 그 예산이 있잖아요. 국가 재정을 지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막 이렇게 무소불위로 막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돼도 얘네들 뭐 지들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뭐 민사 소송해가지고 그 잘못한 놈들 국회의원의 그 재판해가지고 청구해서 하는 거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잘못해서 땡이니까 무소불위에 그 절대 권력 막 휘두르면서 예산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정상적으로 이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내년 4월 15일날 총선이 있는데 지금 여론 지지율이 3대 7이에요. 거의 내가 3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문재인의 지지율이 30%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70%가 이제 내년 총선에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 문빨과 달창들 때문에 내년 총선 탄핵세는 3분의 2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문재인 사주하고 황교안 사주 해가지고 내년 총선 예측하고 요 천문명이 하나님에도 거면 그 내가 예측을 간단히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이 문빨하고 달창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은 본질을 못 보고 그냥 감성에 치중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지가 안 돼. 그래가지고 내년 탄핵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안 되는데 그거는 거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문빨과 달창들을 이렇게 지금 여론이 되게 저기 한국당이나 보수적으로 좋게 이제 이끌어가는 게 경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경제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가면은 이 한국당은 되게 강성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아직 이게 국회를 보이콧 털면서 막 딜 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선 지금 뭐 안보다 경제해가지고선 상당히 강력하게 나가야 돼요. 근데 뭐 황교안이는 뭐 일본 불면대가 찬성했다 이선 내가 아이고 저 새끼도 저거 그렇게 저기 했죠. 그러니까는 그 저기죠. 그러니까는 한국의 꼴통지. 그러니까는 아주 강하게 나는데 그걸 못하는 거고 물빨 탈정지 일본 반대분에 녹아난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내년 70% 정도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 되질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6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잘해야 6대 4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5.5대 55대 45 이 정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약간 과반수가 넘는 정도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1월쯤에 안철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선 확 휘잡아야 되는데 좀 너무 늦게 들어오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황교안이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좀 살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다음에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그 생각이 많거든. 근데 안철수가 이게 천명이 하나 됐지만 운이 2022년도에는 되게 또 저기 하는 놈이더라고요. 경쟁이 심해지고 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다음에도 안철수가 대통령 되기는 좀 쉽진 않겠구나.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가 이 돌아가는 저기는
문재인 사주에서 딱 나타난 거죠. 이런 지난 동년회 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문재인 사주는 지금 대운상에 그 경신해가지고 신금이 와가지고 신자진해가지고 물이 확 일어나가고 하는데 왜 탄핵이 안 되고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 그 인수가 강한 사지에 관성이 오면은 딱 버티면 나갑니다. 버티면서 나가요. 버티면 나가가지고서 탄핵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재용이나 이 갑자기는 적이죠. 그러니까 같은 갑자적이기 때문에 올해가 갑기 합의되고 이제 수정이 확 일어나가지고 잡아놓고서 말린다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을 해서 굳어나는 운이다. 근데 이게 8월부터 일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내년 경제하는 주요 계기가 택수곤입니다.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가 많이 타는 얘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구에서 어떤 여자분하고 이렇게 사주 풀어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문재인 내년 4월 달에 탄핵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대구 쪽에는 상당히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되게 센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뭐 사업상 그렇고 뭣도 그렇고 이 나라 이거 북한한테 팔아먹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뭐냐면은 지금은 뭐야 그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이렇게 나라 팔아먹으려 해도 김정은이가 넌 빠져. 너 네가 하지 않아도 내가 다 먹을 수 있어. 지금 쉽게 말하자면은 이렇게 저기 한미 동맹을 또 이렇게 느슨하게 이제 끊어져 나가고 한일 그 동맹 관계도 끊어져 나가면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 외톨이가 된 거죠. 안보상에 외톨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대구에 있는 그분은 왜 탄핵이 안 됩니까? 왜 탄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도 글로 써 올렸고 오늘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문떡 탄핵을 만든 문빨과 달창들 때문에 안 됩니다. 이 감성 몰이를 한 거에 속아서 넘어가서 그렇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